예, 링컨의 마크입니다. 오늘은 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냐면 지금 이제 공채 시즌이 하반기 시작돼서 막 요즘 서류 접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소서에 속칭 3대 질문이라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 첫 번째가 직무 역량에 관한 질문, 두 번째가 지원 동기에 관한 질문,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입사 후 포부에 관한 질문. 이 세 가지를 좀 어떻게 써야지 조금 그래도 잘 쓸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저번 그 동영상 때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잖아요. 자소서는 뭐라고 정의를 내리면 제일 좋냐면 본인의 직무적 역량과 인성에 관한 준 보고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직무적 역량과 인성이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특히 자소서에는 직무적 역량이 더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유는 직무적 역량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인성이 괜찮은 사람을 뽑는 거거든요. 직무적 역량이 준비가 안 되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직무적 역량이 가장 중요한데 근데 직무적 역량이라고 딱 물어보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를 자소서 질문 중에서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질문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만약에 본인이 우리 회사를 위해서 평소 어떤 준비를 했는지 뭐 써라. 천자. 이게 어떤 준비를 했다는 건 그럼 본인이 우리 회사 직무에 의해서 어떤 준비를 했는지 써라 이 뜻인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일단 질문이 뭔지를 보고 이 질문이 뭐를 물어보는지를 명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직무 역량을 물어보는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이걸 어떤 식으로 접근하시면 좋냐면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잖아요. 인사 담당자들이 보통 1분이나 2분 안에 자소를 읽고 점수를 매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럭처가 잡혀서 빠르게 내용이 파악이 되도록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직무적 역량을 물론 스토리가 들어가는 것도 좋은데 대부분 어떤 식으로 쓰냐면 한 가지를 갖고 길게 뭐 내가 예를 들면 뭐 영업 관리면 뭐 어디서 무슨 파타임 일을 했는데 뭐 판매량을 얼마나 증가시켰고 이렇게 한 스토리 갖고 쭉 줄여서 길게 해갖고 천자를 쓰거든요. 이렇게 쓰는 거가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나의 직무 역량은 두 가지나 세 가지로 키워드를 분명하게 잡아주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 자료 분석 능력이 있다, 무슨 능력이 있다 이렇게 키워드를 정확하게 잡아준다면 그걸 소제목이 정확하게 잡아주시고 내가 자료 분석 능력이 있으면 어떤 경험을 통해서 내가 자료 분석 능력이 있는지 이렇게 해서 최소한 나의 직무적 역량을 두 가지, 네 가지, 세 가지로 명확하게 잡아줘서 이렇게 쓰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이 직무에 관해서 이러이러한 역량. 그래서 근데 내가 도대체 이 직무에서 어떤 역량이 필요하는지조차를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취업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책들이 있거든요. 그 직무마다 어떤 역량들이 필요한지가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보시고 근데 그 역량에다 나를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할 필요는 없고 그 역량이 여러 가지가 쭉 있거든요. 이 중에서 내가 강점을 갖고 있는 역량이 뭘까를 고민을 한 다음에 그 중에서 두세 가지를 선택을 하고 그거를 나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내가 잘 녹여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실제 갖고 있지도 않은 역량을 막 억지로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억지로 막 예를 들면 내가 영업 관리하는데 막 굉장히 내성적인 친구인데 대인관계가 엄청 좋다 이렇게 쓰면 설사 자소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면접 때 가서 다 발리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실제 본인이 정말 갖고 있는 역량을 쓰셔야 돼요. 직무 역량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지원 동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지원 동기를 쓰는데 많은 친구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거든요. 근데 우리 여기 스타디 시간에도 좀 전에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원 동기가 굉장히 어렵다. 근데 지원 동기가 왜 어렵냐 하면 우리가 정말 많은 회사를 쓰잖아요. 내가 정말 가고 싶어하는 회사는 몇 개 안 되잖아요. 근데 내가 평소 정말 가고 싶었던 회사는 그래도 지원 동기가 쓰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분명한 지원 동기 내 이유가 있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회사들은 지원 동기가 쓰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전략적 선택이 필요한 건데 모든 지원 동기를 다 잘 쓰려고 할 필요 없이 내가 정말로 가고 싶은 회사는 지원 동기 공들여 쓰고 나머지 지원 동기는 대략 업계 분석을 해서 직무적 역량을 중심으로 해갖고 대략 쓰셔도 돼요. 그래도 자소서 딴 부분을 잘 쓰면 웬만큼 통과가 되거든요. 모든 회사의 지원 동기를 다 잘 쓰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내가 정말로 가고 싶은 회사인데도 지원 동기를 잘 못 쓰겠다 이런 경우는 기업이나 업계에 대한 분석이 충분치 않아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만약에 내가 롯데백화점에 지원을 하는데 내가 롯데백화점이 우리나라 백화점 중에서 1위고 이래서 나는 지원을 하겠다. 이런 삼성 지원하는 친구도 삼성이 글로벌 회사고 세계 1위라 내가 지원하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를 인사 담당자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이런 예를 들거든요. 자, 본인이 만약 남자라고 가정해 보세요.
여자 친구 집에 결혼하러 결혼 승낙을 맡으러 갔는데 장인 될 분이 물어봤어요. 자네 왜 우리 딸하고 결혼하고 싶나? 얘 이 집이 돈이 정말 많았어요. 결혼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게 업계 일이니까 나는 여기를 지원하겠다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는 그게 그렇게 별로 그닥 달갑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냐면 이 회사의 차세대 성장 동력을 잘 살펴보세요. 그리고 그 성장 동력에 내가 어떻게 관심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기여하고 싶다. 그러니까 회사는 이익을 이 사람이 들어와서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앞으로 우리 회사 성장 동력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고 거기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보고 싶고 알고 싶은 거거든요. 그걸 지원 동기를 통해서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회사의 그 앞으로 미래 성장 동력을 잘 살펴보시고 거기에 내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본인이 꼭 가고 싶은 회사일 경우에는 그렇게 쓰시면 좋고, 그 다음에 입사 후 포부도 되게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이 많은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는 뭐냐면 너무 막연하잖아요. 사실 지금 내가 5년 10년 있다가 뭘 해낼지도 모르고 요즘 업계가 엄청 빨리 변하는데 5년 10년 후에 이 회사가 어떤 게 주력 비즈니스고 사실 그런 걸 예측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입사 포부를 잘 쓰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입사 후 포부를 통해서 인사 담당자들이 뭘 보고 싶은지 그걸 좀 파악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입사 후 포부에서는 이 사람이 얼마나 우리 회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나를 많이 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입사 후 포부 같은 경우도 본인이 꼭 가고 싶은 회사라면 제가 꼭 추천을 해드리는 거는 반드시 그 회사가 아니라도 그 업계에 있는 사람을 만나서 최소한 2-3명을 만나서 다양한 의견을 많이 들어보시면 좋아요. 그러면 입사 후 포부가 훨씬 더 구체적으로 대부분 예를 들면 만약에 자동차 업계에서 마케팅이면 5년 10년쯤 지나면은 어떤 일들을 하게 되고 요즘 자동차 업계에 대해서 중요한 트렌드가 뭔지 실제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는 것만큼 좋은 방법은 없거든요. 근데 이게 또 한 사람 얘기만 들으면 너무 좀 편향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 만나서 그래서 본인이 근데 저는 아는 사람이 없는데요. 근데 그거는 본인이 노력을 안 해서 그렇지 여기저기 쑤시고 막 알아보다 보면 자동차 업계를 내가 가고 싶은데 그 막 찾아보다 보면 자동차 업계에 일하는 사람은 왜 없겠어요? 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본인이 꼭 가고 싶은 회사라면 그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 최소한 3-4명은 만나서 좀 잘 모르는데 어떻게 소개받으세요 하면 얘 누구누구 소개받아서 전화해 드렸습니다. 바쁘실 텐데 제가 점심때 사무실 근처로 가서 점심이라도 제가 맛있는 거 하나 대접하면서 얘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 이렇게 접근하면 거의 다 좋다 그래요. 왜냐면 따로 시간 내기는 어렵죠. 점심을 이왕 먹어야 되는데 와서 점심까지 사주면서 얘기 듣고 싶다는데 그거 거절할 사람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사람이 바쁜 점심 미리 선약이 있는 날만 아니면 날짜만 정하고 가면 그런 거는 얼마든지 대부분 다 들어줘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업계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충분히 드시고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3가지가 자소서에서 꼭 중요하니까 이 3가지는 꼭 신경 써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